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높은 지능, IQ라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성공의 80%는 IQ가 아닌 이것에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IQ 150의 천재가 직장에서 왕따를 당할 때 평범한 성적의 누군가는 연봉 협상을 주도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어 리더가 됩니다. 그 비밀은 바로 정서지능 EQ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뻔한 도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하게 굴어라, 공감해라 같은 식상한 조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서지능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때로 지독하게 차갑고 단호하며 남들이 보기에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화 중에 정적이 흐를 때 미칠 것 같거나 거절 한번 하고 밤잠을 설친다면, 혹은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은 썩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녹슬게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상위 1%의 정서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절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비밀과 그들만이 가진 7가지 반전 특징을 공개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EQ를 즉시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3초 비법도 담았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특징 1. 감정의 해상도가 남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감정 어휘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좋다, 아니면 나쁘다, 짜증난다라는 몇 가지 단어 안에 가둡니다. 하지만 EQ가 높은 사람들의 뇌 속 감정 사전은 백과사전만큼 두껍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가 약속 시간을 어겼을 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화가 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고지능 정서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나는 지금 친구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서운함과 경시당함에 섞인 분노를 느끼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입자도라고 부릅니다. 내 감정을 세밀하게 쪼개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 우리 뇌의 편도체는 진정되고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즉,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기분에 어떤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특징 2. 침묵을 대화의 도구로 설계합니다. 대화 중 5초만 정적이 흘러도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침묵의 힘을 믿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 억제 능력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난 뒤 약 3초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2가지 효과를 얻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신중하게 듣고 있다는 존중의 메시지를 줍니다. 둘째, 내 감정이 뇌를 장악하기 전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시간을 확보합니다. 이들의 침묵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 답변이 가져올 파장을 계상하는 고도의 전략적 시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적절한 침묵으로 상황을 주도합니다. 특징 3. 비판을 나와 행동으로 분리해서 수용합니다. 누군가 너 일 처리가 왜 이래? 라고 비판할 때 대다수의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자책에 빠지죠. 하지만 EQ가 높은 사람은 비판을 받는 즉시 필터링을 가동합니다. 저 사람이 비판하는 것은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내가 제출한 보고서의 오타구나. 이들은 인지적 재구성 능력이 탁월합니다. 비판에서 감정 찌꺼기는 걸러내고 발전적인 데이터만 수집합니다. 그래서 칭찬에는 겸손하고 비판에는 담담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외부의 평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코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특징 4. 아니오라는 선을 긋는 것이 진정한 배려임을 압니다. 착한 아이 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절을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거절을 관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면 반드시 뒤끝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게 되고 일의 결과도 좋지 않죠. EQ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내 일정상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이들의 거절은 상대방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는 가장 정직한 배려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단호함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특징 6. 타인의 감정을 읽는 마음의 안테나가 발달해 있습니다. 사회적 지능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대화의 내용보다 맥락에 집중합니다. 상대방의 입술 무근의 떨림, 시선의 방향, 목소리의 미세한 고저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스캔합니다. 친구가 나 요새 그냥 그래 라고 말할 때 이들은 그 짧은 문장 뒤에 숨겨진 외로움이나 지친 기색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거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라며 공감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치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과 기쁨에 공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감적 경청의 힘입니다. 특징 7. 후회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심리적 유연성.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은 예측되지 않은 실패가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과거에 매몰됩니다. 반면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수용과 전념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이미 벌어진 일은 데이터로 저장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에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슬픔이나 좌절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음 챕터로 페이지를 넘길 줄 아는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특징 7. 외부의 보상 없이도 스스로를 가동하는 내적 동기. 마지막 특징은 가장 강력합니다. 이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압니다. 보통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 돈, 명예 같은 외적 보상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하지만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 가치에 집중합니다. 내가 정한 원칙을 지켰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이들은 감정의 주인입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면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산책길을 걸어야 내 마음이 다시 밝아지는지 자기만의 마음관리 매뉴얼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나는 EQ가 낮아서 망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IQ와 달리 EQ는 후천적인 학습과 훈련으로 죽을 때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연습해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딱 한 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아, 나 지금 좀 서운하네. 와, 나 진짜 뿌듯하다. 이 작은 연습이 당신의 뇌 구조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마세요. 정서지능의 종착역은 타인을 잘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이 메시지가 필요한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쓰는 구름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